근데 얘들아, 방금 글씨 너무 못 쓰지 않냐? 왜 이래? 너무 못 써. 뭐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야, 그래도 방쌤이 나를 좋아하긴 하네. 왜냐면은 내가 방쌤에게 손편지를 좀 많이 봤거든? 이거보단 글씨가 나. 얼마나 정성적으로 이렇게 썼을지 생각이 드네. 604번은 뭐 종료하실 때 이런 글씨예요? 이런 글씨야? 이것보단 나?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자,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어땠어? 문제? 어려웠어, 쉬웠어? 그냥 그저 그랬어? 그냥 늘 어려워? 늘 어렵구나. 늘 어려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해 봤던 여러분들이 뭐 올해 기껏해야 본 게 뭐 3월 교육청이랑 뭐 4월 종로겠지만 가장 밸런스 있게 공통 과목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로스럽지도 종로스럽다. 아무튼 종로처럼 너무 막 초장부터 죽이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그치? 줄 거는 또 주면서도 산모보다는 훨씬 변별력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확통 선택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할 말은 확통에 더 많은 것 같아. 확통 선택자들 우리 반은 좀 많죠. 미적 선택자들이 누구죠?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미적이? 우리 반 미적이 많구나. 비원이잖아. 그치? 원래 비반은 좀 확통 이런 게 있는데? 맞네. 아무튼 미적분 선택자들은 뭐 그냥 미적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나왔어요. 그저 그런 대로 나왔고 뭐 28, 30 빼곤 다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 미적분 커트라인이 확통보다 커트라인이 낫던데 나는 이제는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확통 선택자들 입장에서는 확통 시험지가 다소 뭐 까다롭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느낌이 좀 확통 시험지에는 있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통 시험지를 조금 보면은 일단은 초반 부분은 다 맞춰야 됩니다. 뭐 1번부터 10번까지 전혀 언급할 내용의 문제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일 텐데, 뭐 11번은 잘 풀어냈겠죠? 그쵸? 쭉 나열시켜가지고 뭐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2번 같은 거 틀리는 놈은 이제 나가. 그치? 이런 거 틀려주시면 혼나. 이제 안 돼. 알았죠? 그래서 12번까지 만약에 내가 한 문제라도 틀렸다라면 꼭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실수든 실력이든. 알았죠? 그래서 12번까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 비원이지만 어떤 문제도 풀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번 문제 되게 좋아요. 문제가 되게 좋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게 13번, 14번, 15번이 엄청나게 추론시키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모양새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문제를 풀 때 끝까지 마무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접근은 하겠는데 끝까지 답을 못 내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시험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13, 14, 15 다 어찌 보면 밸런스도 딱 좋고 그 다음에 변별도 딱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킬러도 전혀 없고 아주 좋은 문제들이어서 13번이랑 15번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 15번은 쌤 설명 들어보면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무리하기 힘든 문제는 오히려 13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험지긴 합니다. 단 둘 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20번 문제에서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막 엄청 귀납법 문제를 좀 개무시하고 있잖아. 작년에 워낙에 귀납법 문제가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귀납법 문제를 조금씩은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뭐 귀납법을 가장한 등차수열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뭐 등차수열 성질 좀 잘 쓰셔가지고 풀면은 그래도 풀린다. 근데 나름 20번은 꽤 못 풀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푼 친구들 있어요? 손. 그치. 그래도 여기 한 35% 정도 풀고, 그쵸? 나머지 65% 날라갔잖아. 그치? 나름 변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거 문제 좋은데, 21번 문제, 진짜로, 수투를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풀었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쉬워지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씨바 생긴 게 그지 같아 라고 하면서 제껴 이러면은 이제 제껴지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궁금해요. 21번 맞춘 사람 있어요 여기? 1명, 2명. 오케이.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친구들은 왜 맞췄을까? 그리고 나는 왜 못 맞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걸 겁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따로 봐주는 한 친구가 있어. 내가 새벽에 걔가 12시부터 2시까지 과외를 해도 괜찮으니 쌤이 어떻게든 시간만 내주시면은 자기가 과외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애들 아니야? 조금 멀리서 이제 내가 과외를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내가 절대 겁먹지 말고 도전할 거 다 도전해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21번은 맞춰왔더라고요. 근데 풀고 나니까 별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오늘 풀어보면서 진짜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 말이 22번인데 22번 맞춘 사람 거의 없죠? 그치? 있나요, 여기? 없을 것 같아,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 결국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를 어찌됐든 계속 22번에 배치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6평이 아니야, 얘들아. 아직은 6평이 아니어서, 원래 6편 전까지의 모의고사는 다 작년에 출제했던 방향 그대로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계속 22번에 지수 로감수 이런 걸 내면서 결국에 이거 도형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특이점을 찾자라는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이것도 막 이제 뜯어보면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데 글쎄 이렇게까지 변질되면서까지 22번 문제를 낼 필요가 있나? 이거 솔직히 지수 로감수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지수로 감수 문제라고 하기 그렇고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 결국에 도형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가분 조건 하나 쓸 때 뭔가 이제 좀 지수 로그 함수 성질 쓰고 이제 계산 과정에서 지수 로그가 등장한다. 이것뿐이지 뭔가 지수 로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제 6평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22번 틀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좀 너무 그래.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요.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정말 계산 파티 앤드 계산 지옥 한 등씩 나오고 막 그냥 돌고 돌다가 못 푸는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6평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낼까라는 생각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6평 이제 시험을 끝나고 만약에 22번 문제가 계속 지수 로그 함수로 들어온다면 제가 3차 때 지수 로그 진짜 모든 걸 다 쏟아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내 생각에는 사실 그럴까 싶긴 한데 오히려 이제 22번 6평이 좀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모 22번은 그냥 오답 정리 정도만 하시고 너무 깊게 메이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결국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3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들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혹시 15번 문제 맞춘 사람 있어요? 15번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제낀 거죠? 그치? 전략. 그치? 그 시험 보는 전략. 15번 당연히 어렵겠지. 제껴? 그치? 보지도 않았겠지? 그죠? 훌륭한 전략이에요. 훌륭한 전략인데 결국에는 15번은 진짜 쉬워요. 알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자, 항상 조건들에다가는 밑줄을 딱 쳐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딱 보니까 연속인 함수 fx 엄청 중요한 조건이죠. 연속인 함수 fx 연속성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항상 구하는 값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f28을 나에게는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분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분 조건에서는 뭐라 돼 있었냐면 자, 0부터 12까지만 정의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0부터 12까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값은 F28일 거 아니야. 그치? F28을 최대한 0부터 12까지의 x에 해당하는 함수값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12 이후 지역에서는 F 정의하셨어요? 문제에서? 12 이후 지역에서는 F가 잘 정의돼 있나요? 정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28이라는 친구를 구할 땐 나는 0부터 12까지의 어떤 한 x 좌표에 해당하는 함수 값으로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에서 루트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 친구에다가 fx라는 친구를 곱해주면은 ax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본 조건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나본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라는 친구가요. k부터 k 플러스 12까지, 즉 x좌표가 12만큼 바뀌었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은 어때야 된다? 2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평균 변화율은 쉽게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인 거 맞죠? 그러면 x좌표가 12만큼 바뀌었을 땐 y좌표는 얼마만큼 바뀌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6만큼 바뀌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야 12분의 6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괜찮지? 아, 그래서 우리는 x좌표가 12만큼 변할 때마다 y좌표는 6만큼 바뀌어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는 F28을 구하고 싶었는데 F28은 절대 못 구한다고. 그치? F28을 우리는 무조건 0부터 12까지의 어떤 한 대상에 대한 함수값으로 표현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좌표가 12만큼 바뀔 때마다 y좌표는 6만큼 올라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 F28이라는 친구는요, x좌표가 12 이전에 F16이라는 녀석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숫자를 더 더해주면 돼? 6만큼의 숫자를 더해주면 되지? 그래야 x좌표가 12만큼 바뀌었을 때 y좌표는 6만큼 커졌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F16이란 친구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F16을 뭐 해줘야 돼? 쪼개줘야죠. 그치? 그럼 F16은 x좌표가 12 이전인 F4라는 친구에서 얼마만큼 더해주면 돼? 6만큼 더해주면 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F28은 F4라는 친구에다가 얼마만큼만 더해줘라? 12만큼만 더해줘라. 이 소리예요. 그럼 결국에 나에게 구해달라는 것은 무슨 값이야? F4. 이거 구해달라. 이 소리라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12까지 다음과 같은 fx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fx라는 친구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새끼가 0이 아니라면 0으로 나눠주면 돼. 아, 0이래. 이 새끼가 0이 아니면 이 친구로 나눠주면 돼. 그쵸? 그래서 루트 2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분의 우리는 ax 이렇게 이제 fx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역 하나 알고 있죠? 어디죠? 지금 x가 0일 때. 그치?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에는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x가 0일 때는 분명히 f0값이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연속이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f0값이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의 극한값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는 0으로 보내줍시다. 자, x는 0으로 보내줬을 때 그 극한값이 어차피 f0값일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극한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분자 분모에 이 친구의 짝꿍 곱해줘가지고 약분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 분모에 이 친구의 짝꿍 곱해주면 분모 2x 되죠? 보이시죠? 그러면 x 약분해주면 2분의 a라는 친구가 만들어지면서 분자에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해지는 거 맞지? 그러면은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1은 지금 x가 0으로 갈 때 2로 가지. 그럼 2분의 a에다가 2가 곱해졌으니까 f0 값은 무슨 값이랑 똑같다? a 값이랑 똑같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함수, 이 식은요 12일 때도 정의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분 조건이랑 잘 엮어봐. 나분 조건은 x좌표가 12만큼 커졌을 때 y좌표는 6만큼 커져요. 근데 우리가 f0값이 어찌됐든 a인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 f12라는 친구도 충분히 이 녀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줘야 돼요? 6만큼 차이가 나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F12라는 친구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F12는요, X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12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 넣어주시면 5 빼기 1, 4.
그리고 12 넣어주면 3A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FA는 3A가 되실 거고, 우리는 결국에 얘네 둘의 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줘야 된다? 6만큼 차이가 나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3A가 돼줘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아니라 3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4 값만 계산해주면 되지. F4 값도 여기서 계산하면 되잖아. X가 0이 아닐 때니까. 그치? 그럼 4 집어넣어주시면 얼마가 돼요? 3 빼기 1, 2분의 여기 4 넣어주면은 4A, 2A겠죠? 2A.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2A가 되실 거고요. A 값이 문제에서 3이었으니까 3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정답 완료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기에 답이 없을까요? 제가 실수를 한 거겠죠? 그쵸? 어디서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2A네요. 그치? 2A 더하기 6 해가지고 답이 없네? 이러고 있었어요? 2A 더하기 12. 그쵸? 죄송. 그래서 F4가 2A니까 얼마야? 6 더하기 12, 18. 답에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지? 그치? 쉽지? 근데 이거보다 15번이 쉽다고. 진짜야.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평균 변화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이제 12만큼 X좌표가 커졌을 때 Y좌표가 6만큼 커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생각하는 거 있어. X좌표가 12만큼 커졌을 때 Y좌표는 6만큼 커지니까 X좌표가 1씩 커질 때마다 Y좌표는 2분의 1씩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돼? 왜냐면은 우리가 곡선이라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딱 0이라는 K라는 지역에서부터 K 플러스 12라는 정확하게 12칸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 각각의 양끝 지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지, 일부 지역에서도 모두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12만큼 커졌을 때 6만큼 커졌다 그래서 한 칸씩 쪼갤 때마다 2분의 1씩 커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12를 기준으로 등분을 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핵심입니다. 됐죠? 요 정도 설명했으면 된 것 같고, 우리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좋은 문제라는 거야. 근데 마무리 힘들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3번 같은 거 맞춘 친구들은 이제 웬만한 준킬러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13번 맞춘 사람. 생각보다 없네. 마무리가 안 됐구나. 마무리가 안 됐구나. 그럴 수 있지. 그치? 잘 공부하시고.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별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15번 문제를 읽으면 그냥 읽기 싫어져. 나도 그래. 그치? 뭐 생긴 게 그지 같아. 심지어 적분 구간이 아주 개짜증나.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씨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는 1보다 크다 그랬고요. 지금 15번에서 f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px라는 이차 함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y는 절대값 fx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누구? y는 x 더하기 t라는 친구 중에서, 이 친구의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두기로 하고요. 가장 큰 값을 우리는 베타 t라고 두기로 하자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찰은 절대값 fx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교점을 살펴볼 거고, 그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알파, 가장 큰 걸 베타라고 두자, 이 소리인 거 맞죠? 그치? 그럼 그림 그려봐야 돼, 안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 대충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 그리지 못할 사람은 없잖아. 이거는 이차 함수 그려가지고 뒤집으면 되잖아요, 절대값을. 그치?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림 이렇게 딱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우리 기울기가 1인 직선 이제 그어줄 겁니다. 그치?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접하게 그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만나게 그려줘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 여러분들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거를 볼 때는 막 아무 직선이나 띡 그리면 돼?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수투 못하는 거야. 가장 특이할 때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특이할 때가 언제야? 이 직선과 곡선은. 그치, 접할 때가 일단은 관찰될 첫 번째 직선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접하게 일단은 이렇게 한 직선, 네, 관찰 직선 하나 딱 그려줍시다. 그리고 조금 또 특이할 수 있는 거. 조금 또 특이할 수 있는 거. 이런 점들, 이런 특이점들. 이런 점들을 지나는 직선들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직선들은 너무 일반적이잖아. 그 다음에 이런 직선들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니? 특수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지점들은 특수하죠. 왜? 이 점을 경계로 교점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점보다 살짝이라도 위면은 교점 개수가 4개고 이 점보다 살짝 내려가면 교점 개수가 2개. 이렇게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지역들, 경계 지역들 이런 것들이 특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긋는 식기들은 나가야 돼. 그치? 왜? 이런 데다가 구워버리면 교점 개수가 1개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 알파 T, 베타 T 문제 안 읽고 있는 거죠? 그치? 교점 개수 최소 2개 만들어지는 직선 그려줘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특이 지점 맞으나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직선이랑 이제 2번 직선을 먼저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 GT라는 함수를 원해요. 자, G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즉 직선과 곡선의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x좌표인 알파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장 큰 좌표인 베타까지 적분을 하래. 여기까지 괜찮지? 누구에서 누구 빼가지고 절대값 fx라는 친구에서 우리가 x 더하기 t라는 직선을 빼가지고 이 친구를 빼서 적분을 하래. 그러니까 넓이 관찰해주세요. 이 소리잖아. 정적분은 넓이잖아. 그러면 이 넓이들 중에서 가장 맥시멈값,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언제래? 2분의 1이래요. 자, 됐죠? 그러면은 가장 최대가 될 때가 2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직선부터 봅시다. 자, 그럼 1번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에서 알파랑 베타부터 찍어볼게요. 알파가 어딥니까? 이 1번 직선이랑 이 곡선 직선 중에서 가장 교점이 작은 지역, 여기가 알파죠? 그치? 그 다음에 가장 큰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라는 요 지역부터 베타라는 요 지역까지 곡선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1번 직선 같은 경우에 딱 보더라도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지. 최대값이랑 관련이 있을까? 최대값 2분의 1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이 1번 직선보다 조금 더 위로 그려주게 되면 더욱더 말이 안 되죠. 더욱더 음수인 지역이 많아질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1번 지역은 내가 살펴볼 직선에 해당한다, 안 해당한다? 안 해당한다. 너무 쉽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1번 직선? 야, 볼 필요도 없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2번 직선을 먼저 관찰하는 거지. 아, 1번 직선 쪽에서는 뭔가 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번 직선을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2번 직선 봅시다. 2번 직선에선 알파가 어디예요? 여기가 알파죠. 맞아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치? 그러면은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정적분이니까 여기 지역은 양수 지역으로 나올 거고 여기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나오겠어요? 음수 지역으로 나오겠죠. 직선보다 곡선이 밑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2번 직선에서 맥시멈 값을 가진다면은 이 정적분 값은 A 빼기 B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2번 직선이 맥시멈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2번 직선에서 살짝만 움직여 볼게요. 됐죠? 자, 2번 직선보다 살짝 내려갔을 때 생각해 볼게요. 살짝 내려갔을 때.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알파가 여기가 돼버리죠. 교점 요거. 베타는 여기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해주면 무조건 음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은 일단은 2번 직선보다 밑에서 그려지게 되면은 절대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2번 직선보다 조금 더 위로 그려볼게요. 2번 직선보다 조금 더 위로 그려보면은 오히려 양수인 지역은 되게 적어졌고 음수인 지역은 상당히 넓어졌죠. 그러면은 2번 직선보다 위에서 그렸을 때도 최대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럼 맥시멈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2번에서 나온다는 거야. 끝.
너무 쉽죠? 그치? 맥시멈 2번이겠지. 나는 무조건 1번, 2번 그리고 본다. 그치? 1번 새끼 아니면 1번 새끼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 답을 하나로 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1번이나 2번 같은 게 아니면. 그치? 좀 졸라 많은 직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특이한 직선들이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선부터 관찰해준 뒤 거기서 이제 살짝 움직여보면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이 어디다? 2번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맥시멈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맥시멈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맥시멈 값은 이 A라는 여기 넓이에서 우리가 누구의 넓이를 빼주시면 된다? B의 넓이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돼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넓이 구해줘야 되니까 이런 좌표 찾아줘야 돼, 안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차함수는 뒤집기 전에 이차함수니까 그냥 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px라는 친구랑 x라는 친구가 같아졌어라는 방정식의 좌표 구해주시면 되겠지? 양 사이드 x 나눠주시면 x라는 친구는 p 플러스 1이 나오실 거라서 여기 좌표는 p 플러스 1이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좌표 같은 경우에는 뒤집은 친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p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가 x다라고 해가지고 양 사이드 x 날립시다. p 마이너스 x가 1이 되실 거니까 x라는 친구는 p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p 빼기 1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a에서 b를 뺄 거야. 자, 그런데 이 A에서 B를 빼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인테그랄 0부터 P-1까지 이차함수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더하기 P-1부터 P까지는 직선에서 여기 부분 정적분 P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직선에서 요 이차함수 빼가지고 정적분 해서 계산 파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지금? 그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알았죠? 그렇게 해. 난 싫어. 싫어. 나는 왜? 계산 못하니까. 그쵸? 선생님 맨날 계산 실수하잖아. 나는 그거 싫어요. I don't like.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똑똑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넓이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2반인가? 요반이 아닌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내가 알파 지역, 베타 지역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괜찮아? 응. 그 다음에 여기를 F라는 함수, 여기를 G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F랑 그 다음에 X축, F랑 G랑 이 친구, 알파라는 친구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잠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의 넓이를 제가 잠깐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B라는 친구를 계산하자 이런 문제를 진짜 A 구해주고 진짜 B 구해서 계산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우리 가끔은 A랑 B를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A라는 넓이 자체랑 B라는 넓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거나 계산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친구들을 이용해주면 되냐면 A랑 B의 이 주변 도형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B라는 친구는 사실 A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에서 B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를 빼준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훨씬 좀 간단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빼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표현해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차가 궁금하잖아. 그런데 A 구하기 좀 빡센 것 같고 특히 B 구하기가 빡세 보이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 게 조금 뭔가 힘들거나 계산이 많아 보이면 A랑 B의 주변 도형을 활용해 주는 게 조금 좋다고. 자, 그럼 잘 들어봐. 그럼 내가 A랑 B에 붙어있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쌤이 하트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됐죠? 그러면 나 A 빼기 B라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A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에서 빼기 B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 이걸 빼준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봐봐. 너네 A 더하기 하트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A 더하기 하트 이거 그치, 이거 넓이 공식 쓰면 되죠. 0부터 P까지 이 참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잖아. 6분의 1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분명히 수업 때 설명했다. 이거는 나 기억해.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는 우리 문제에서 1이잖아요. 1. 뒤집어서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 절대값 씌우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절대값 씌워주시고 P에서 0 뺀 거 P의 세제곱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P의 세제곱 이렇게 훨씬 표현하기가 쉽다고.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B 더하기 하트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B 더하기 하트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 B 더하기 하트도 보세요. 원래 요 이차함수가 뒤집어진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노랑이를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B 더하기 하트 나오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원래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 하나 빼주시면은 B 더하기 하트 아니냐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0부터 어디까지? P 플러스 1까지. 이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6분의 1 공식 쓰시면 되는 거 맞죠? 최고차 한계수 1인 것도 맞죠? 괜찮죠?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P 플러스 1이라는 친구의 세제곱한 거에서 누구 빼주면 돼? 여기 부분 넓이 빼주시면 되잖아. 여기 부분 넓이는 사실상 이 친구랑 똑같죠? 그러니까 빼기 6분의 1의 P의 세제곱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새끼에서 이 새끼를 빼준 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넓이식을 세우기가 편하죠. 자, 제 말 이해돼? 이거를 너네가 원래는 정적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0부터 P-1까지는 요 위로 볼록한 이 참수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이거 해봐. 그치? 그 계산식 그지 같아. 그쵸? 그 다음, 여기 P-1부터 P까지는 이 직선에서 이 위로 볼록한 이 참수 빼가지고 정적분. P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직선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 빼가지고 정적분. 그 정적분 계산하면은 또 막 식파티 나오잖아. 그치? 그러지 말고 넓이 공식으로 깔끔하게 계산하는 연습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넓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거 P값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합시다. 그치? 내가 뭐 3차 방정식 풀어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P값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P값 나오면 뭐 답은 이제 바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P값 4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나오니까. 알았지? 안 어렵지? 그치? 얘 안 어려워. 얘는 계산 때문에만 어려운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수투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얘 갑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직선보다 곡선이 항상 밑에 있으니까. 이걸로 무조건 가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13번보다 추론 능력은 상위권 입장에선 훨씬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또 선생님이 이제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좀 최상위권 친구들 수업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15번은 좀 많이 맞췄고 은근히 13번에서 좀 나가리가 된 애들이 좀 더 많아. 선생님 지금 그 한 반은 평균이 88이거든요. 오모 평균이. 제일 잘 본 애는 100, 제일 못 본 애가 84. 그래서 그 한 반은 그 반이야. 근데 그 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100점이나 96 제외한 92, 88 중에서 공통 틀린 친구들 조금 조사해보면 이제 22번이나 13번이나 이런 게 나오지 15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곡선과 직선 나오면 가장 특이할 때 봅니다. 가장 특이할 때.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수원 수업도 하고 싶은데 저도 맨날 방심이게 그러거든. 나 수원 수업 깔아주면 안 되냐고. 특강보다도 그냥 정규. 특강은 어찌 보면 좀 돈 받고 따로 하는 느낌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보편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정규는
뭐 어찌 보면은 그런 제약 없이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막 깔아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 형평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수원을 여기서 수업을 하고 싶지만 수원 또 이제 풀이를 해주고 싶지만 그걸 하게 되면 타쌤들이 또 좀 뭐라 그럴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수원 수업을 안 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수원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수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수트 너무 뻔할 뻔치 아닙니까? 이거 낸 거 보니까. 그치? 근데 수원은, 약간 좀 향기로워. 약간의 스멜이 있어요.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스멜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기회 되면 한번 수원 수업은 할 수 있든 못하든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소리야, 수원 수업을. 알았죠?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1번 별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1번은 맞춰야 돼. 우리 반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면은 뭐 맞춘다라기보다도 50%는 갔었어야 돼. 그래서 그거 잘 가는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조건들은 다 넘버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최고 참계수가 1이면서 F0이 0이다. 되게 중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넘버링 한번 쳐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P가 양수다. 저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P가 양수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넘버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친구는 끊어져 있는 함수니까 우리 끊어져 있는 함수에서는 어디를 당연히 중심으로 봐야 돼요? 경계 지점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경계 지역이 P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딱 보자마자 얘가 메인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 가번 조건에는 별표를 와다다다닥 쳐줘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미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 나오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니까 gx랑 x축이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은 2p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2p에다가도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래 조건 극값이 2분의 3루트 3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단순 계산 느낌이잖아요. 이건 뭐 중요한 조건이라기보다 미지수 p를 어떤 숫자로 결정해주는 그런 조건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산해서 P값을 요걸 이용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어떤 설계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 문제를 잘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미분 가능하다라는 저 조건이 일단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조건이겠죠? 자,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요. 얘들아,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치. 연속 조건부터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P의 좌극한 값은 FP가 되실 거고요. 연속 조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의 오른쪽 지역에서는 KF0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F0 값은 문제에서 0이라고 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FP 값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F0도 0이고 FP도 0이면 기본적으로 3차식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2개나 알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fx라는 친구는 최고 참계수가 1이니까 x라는 인수 하나와 xp라는 인수 하나와 또 다른 인수 뭐 x-알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미분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미분 가능성. 자, 그러면 우리 P라는 지역의 왼쪽 지역 미분계수는 F'P 값이 되실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KF' 0 값이 되시겠죠? 요 정도는 다들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아직은 알파도 모르고 지금 뭐 P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K가 뭔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 조건을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일단 냅둡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본 조건 해결했고요. 자, 우리 나본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는지 봅시다. 자, gx가 0이 되는, 즉 gx라는 친구가 x축과 만나는 그 모든 x좌표들을 다 더해줬더니 2p라는 실근의 합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x라는 친구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gx는요, fx
근데 이 친구는 단 x는 p보다 작은 지역에서만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의 fx-p. 이 친구는 x가 p 이상 지역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gx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이 새끼가 x축과 만나거나 이 새끼가 x축과 만나는 지역을 체크해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지역부터 우리 빨리 확인해 봅시다. fx가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자, 근데 나는 p보다 왼쪽 지역만 볼 겁니다. 그러면 0은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여기서 0이라는 친구 하나 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p는 발생 못해요. p 이전 지역까지만 그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알파라는 놈은 p보다 작은지 큰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알파라는 친구는 네모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모르잖아. 그치? I don't know야. 자, 그 다음 우리 이 친구 보도록 합시다. fx-p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친구 x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x 빼기 p, x 그 다음에 x 빼기 p 빼기 알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p 이후 지역 살펴볼 거예요. p 이후 지역. 자, 그러면 당연히 p라는 근은 포함시켜야 되겠죠? p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근은 p 그 다음 0은 포함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치? 안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이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p라는 친구는 우리가 네모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근데 얘들아, 나 이걸 왜 x라고 썼을까요? x 빼기 2p인데. 그치? 바보죠? 그치? 졸린 거예요. 아침이라서, 그치? 이거 x 빼기 2p라고 바꿔줍시다.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2p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2p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줘야죠. p보다 크니까. 여기가 괜찮지? 이거 평행이동했는데 갑자기 x로, 그치? 바꿔버리는 신기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근의 합이 2p가 돼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 이미 2p라는 근이 있으니까, 봐봐. 2p라는 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얘네들은 다 상쇄가 돼줘야 된다. 합쳤을 때는 상쇄가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알파라는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알파라는 친구가 양수일 때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 친구도 살아남게 되는 거 맞죠? p보다 커진 거니까. 그럼 이미 이거 3개 더해주면 이 p보다 어떻게 됩니까? 졸라 커지겠죠? 얘가 죽든 안 죽든. 제 말 이해돼? 얘가 죽든 안 죽든 알파라는 친구가 만약에 양수가 돼버리면 이 친구도 p보다 크니까 살아남고 얘도 살아남으니까 더해주면 이 p보다 졸라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합쳤을 때 이 p다라는 조건이 위배되잖아. 그럼 일단 알파는 무슨 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예요. 알파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p보다 작은 수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제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알파가 음수이기 때문에 p보다 작겠죠? 그럼 이 새끼는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살아남죠. p보다 작은 지역이야. p는 양수예요. 알파가 음수라면 이 새끼는 살아남잖아. p 이하 지역에서 근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2p가 돼야 된다. 그럼 알파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p.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이 새끼는 마이너스 p겠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에 fx라는 친구가 문자 하나로 완성이 돼요. x -p, x 더하기 p로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왜냐면 알파가 마피니까 fx라는 친구는 플러스 p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조건 쓰면 돼? 여기 조건 이제 써야죠. 이거밖에 쓸 게 없잖아. 그치? 우리 p 값은 일단 이렇게 알파라는 친구는 p로 결정해놨고, 자, 그러면 f 프라임 p 값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f 프라임 p도 좀 빨리빨리 계산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이거 쓰겠죠? 그런데 이렇게 p라는 친구가 이미 여기 인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요거 하나 가려주고 여기랑 여기에만 p 넣어주면 돼요.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고 있으셨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의 스킬. P라는 지역에서 미분계수 구해주고 싶은데 그 F라는 함수가 이미 인수로 갖고 있다면 그 인수 하나 딱 없다라고 생각해주고 P 넣어주면 미분계수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2b제곱. 자, 그래서 f'P는 2b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f'0 얘도 똑같네요. 0에서의 미분계수 보려고 그랬는데 0이라는 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살짝 가려 이렇게. 괜찮아? 살짝 가려주고 0 넣어. 마피 제곱되는 거 맞지? 마피 제곱에다가 k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k p 제곱이 돼 이렇게 딱 써주시면 k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이제 처리가 됩니다. k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그 극값, 가장 극값이 큰 게 2분의 3 루트 3이다.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림 그린 거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fx라는 친구 마이너스 p랑 0과 p에서 만나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p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죠? 마이너스 p, 0, 그 다음에 이제 p 직접.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가 그려줘야 돼요? 이 새끼가 그려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친구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P랑 2P 지역에서.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3참수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만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P 자, 제 말 이해됐니? 그래서 그림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친구가 2배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의 높이보다 여기의 높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분의 3 루트 3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만 처리해 주시면 P값이 나옵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원래 3차 함수는요, 이 친구 그려보면, 원래 3차 함수는 그림이 0과 P와 2P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3차 함수였을 거 아니야? 자, 제 말 이해돼요? 이런 3차 함수였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비율 관계도 써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지. 그치? 왜냐면은 요 P라는 친구가 변곡점이니까. 점대칭점이니까. 0과 2P의 점 가운데 점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구해줄 수 있죠? 1대 루트 3 이 비율. 이거 알지? 1대 루트 3. 그래서 루트 3만큼이 P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요만큼은 루트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줘야 돼 라고 해서 극점 지역을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미분해가지고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미분해서 극점 지역 체크해 준 다음에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바로 P값 나와. 됐지? 안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값 구해주시면 바로 fx는 작성되니까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계산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근들만 좀 잘 살펴보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럼 오히려 좀 쉬운데, 그치? 근데 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는 저걸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저거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